샬롬. 한 주도 평안히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두 번째 강의 시간으로 리더십의 7가지 행동과 태도에 대한 패러다임과 원칙에 대한 강의를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그리고 예방 수칙을 기억하고 계시나요? 꼭 마스크 착용하시고요. 손 씻는 거 물과 비누로 꼭꼭 앞뒤 좌우 잘 씻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침할 때는 옷 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는 여러 가지 예방 행동 수칙들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발열과 기침,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는지 잘 알고 계시죠?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는 것은 자제해 주시고 관할 보건소나 그리고 1339 콜센터에 상담을 먼저 하시면 좋은 결과가 그리고 안내가 되어지리라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본 영상 어떻게 보셨어요? 여러분들이 제출한 내용들을 보면 참 다양하고 많은 의견들을 주셨는데 이 영상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의도하고 또 보여주고 싶은 한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경청이에요. 소통에 대한 내용이었고 한 학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과 제가 소통이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선택한 영상이기도 합니다. 경청은 소통입니다.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시간들이 되고 또 여러분들은 경청을 잘 해주시고 저도 여러분들의 생각과 의견과 나눔에 경청을 잘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도 영상을 본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한 영상이 아마 강의 중에 다시 차후에 아마 다시 얘기가 되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이런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영상을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강의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성공이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성공이란 어떤 것입니까? 좋은 직장을 얻는 것인가요? 아니면 돈을 많이 버는 것인가요? 아니면 누구나 부러워하는 명예를 얻는 것인가요? 아니면 권력을 얻고 마음껏 그 권력을 행사하고 누리면서 사는 것인가요? 아니면 여러분 아직 젊은 나이이니까 멋진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만들어서 그와 결혼하는 꿈이 여러분들의 성공인가요? 우리가 선택한 이 주 교재인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서 말하는 성공이란 무엇인지 교재 51페이지에서 121페이지를 중심으로 오늘 강의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이 핵심적인 내용 설명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의존성으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엄마가 갓 태어난 아기에게 젖을 주지 않으면 아기가 죽어버려요. 심지어 엎어져 있는 아이를 뒤집어 주지 않으면 질식해서 죽어버립니다. 이렇게 의존성으로 태어난 우리는 무엇을 향해 나아가는가? 바로
독립성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때 필요한 습관이 바로 습관 1번, 2번, 3번입니다. 습관 1번은요, 자신의 삶을 주도하라입니다. 그리고 습관 2번은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 그리고 습관 3번은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입니다. 이 세 가지 습관들은 개인의 승리를 위해서 필요한 습관들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독립성, 이제 이 독립성을 기반으로 우리는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가? 사람은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태어날 때 이미 사회의 구성원으로 태어났고, 그리고 저희도 죽을 때 사회의 구성원으로 생을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즉, 혼자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는 항상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립성에서 나아가야 할 것은 상호 의존성입니다. 이 상호 의존성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습관이 바로 습관 4번, 5번, 6번인데요. 습관 4번은 승승을 생각하라입니다. 그리고 습관 5번은 먼저 이해한 다음에 이해시켜라입니다. 그리고 습관 6번은 시너지를 내라입니다. 이 습관 4번, 5번, 6번은 대인관계의 승리를 위해서 필요한 습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습관 7번은 이 습관 6가지를 끊임없이 쇄신하라. 이게 습관 7번입니다. 이것이 바로 7가지 습관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이러한 습관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어떻게 해야 제대로 만들어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들을 7가지 습관에서는 친절하게 그 원칙들과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가지 습관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 잘 들으셨나요? 그렇습니다. 스티븐 코비는 말하기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7가지 습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진정 여러분들이 성공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7가지 습관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생활화하는 삶이 되면 꼭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스티븐 코비는 이 성공을 말할 때 습관에 대한 부분을 연결시켜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습관의 핵심의 한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한 가지가 또 성품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데 그 성공의 습관을 만들어 가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내적인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효과성의 기초가 되는 신뢰성까지 영향을 미치는 이 내적 성품에 대하여 스티븐 코비는 말합니다. 그래서 습관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희생과 가치가 따른다라고 합니다. 습관은 품성을 형성시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습관 속에서 성품. 스티븐 코비는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The development of the 7 Habits began with a study I completed in 1976. I wanted to study the success idea in America and how it evolved. So I got into the popular success literature going back for 200 years. This included many, many books, magazine articles, annotated bibliographies, summaries, reviews. I literally tapped into thousands and thousands of sources, either directly or indirectly. As I worked, I started to sense a pattern. As soon as I sensed this pattern, I looked for evidence of it, and the evidence was everywhere. The basic finding was this. For the first 150 years, almost the entire focus of the literature was on character, on principles, on what we might call the character ethic. Attributes such as integrity, fidelity, courage, compassion, contribution, responsibility, justice.
These findings became the basis for writing the 7 Habits of Highly Effective People. And then, because of many, many societal forces, the emphasis gradually shifted in the early 1900s, particularly in the 20s and the 30s, away from the character ethic to what we might call the personality ethic, which focused more on techniques than on principles. You are probably familiar with many books that illustrate the literature of the personality ethic. They basically deal with how to take care of yourself, how to look good, how to dress in particular ways, how to create the right image. In other words, the personality ethic focuses on how to appear to be rather than on how to actually be. Many of these techniques have real merit. However, if they don't have their roots in the character ethic, if they don't have their roots in principles, they won't have the power to create enduring effectiveness. For example, what if people learn techniques of influencing others, but they're fundamentally duplicitous or deceitful in their character? What if they really wanted to use people to build their own economic success? They might develop smoothness in their relationships so that they can have their own personal ends achieved, money, fame, glory, whatever. They really couldn't care less about contribution or service, purpose, adding value, helping others. How much trust would you have in them? How willing would you be to follow them or to rely upon them when things get tough? You know, one time I had a student come to me and say, "How am I doing in your class?" I looked him in the eye and said, "You really know how you're doing, don't you? A lot better than I do. How are you doing?" And he kind of looked down squeamishly. "Well, not too good, I guess. I just had kind of a rough time lately, and maybe I haven't applied myself as much as I should have." You really came to find out how well you'd psyched me out, how well you'd psyched out the system, isn't that right? When in fact, you kind of know in your heart how you're doing. "Well, how am I doing?" he said. "How are you doing?" Let's focus on what's really happening, not on what's appearing to happen. You see, this whole personality ethic with its technique focus is like the tip of an iceberg. The tip, or that part which is seen on the surface by others. It's above the water. The character ethic is like the great mass of the iceberg under the water. People often do no work in the foundation, where the great mass is, where the greatest long-term impact is. Too many people give all their energy and focus to the tip of the iceberg. That is, to learning techniques that others can see. You see this even in organizations, not just individuals. You see, programs change. Practices change. Principles do not change. If we help individuals and organizations to internalize principles, they will know how to adapt the practices to address specific situations. Let me emphasize that techniques have their place. They're very important. I really mean that. I mean, you want good human relations techniques, public relations techniques, communication techniques, management techniques. But when we use techniques to cover our own lack of character, they become manipulative. They undermine trust and confidence. You see, what we really need is the character ethic. And that's essentially what the 7 Habits is about. This material is based on an inside-out approach, meaning we give our first energies to our own character development before we focus on techniques or how to be more effective with others. Gandhi beautifully demonstrated this principle once. A mother came to him and said, "Would you help my child reduce the amount of sugar he is eating?" Gandhi paused, thought, and answered, "Well, talk to me in a week." A week later, the mother asked him again, and he talked to the boy, and the boy agreed. And the mother said,
Why didn't you talk with him last week? Gandhi smiled and said, "You don't understand. Last week, I too was eating sugar." Unless we work on our character, we will not develop trustworthiness. And trustworthiness is built by the combination of both character and competency. We could have all of the ability in the world, but if we don't have the basic character to be reliable, to take responsibility, others will soon learn to distrust us. They're fearing that we're just trying to meet our own ends, perhaps at their expense. In my opinion, unless we return to the character ethic, we won't have the basic foundation of trustworthiness. That's what leads to trust, which is needed to build effective interpersonal relationships. In the final analysis, what we are communicates far more eloquently than anything we say or do. I love the quote of Henry David Thoreau. "For every 1,000 hacking at the leaves of evil, there is one striking at the root." In other words, let's work primarily on the roots to begin with and build a foundation of trustworthiness. This is one of the key areas of focus in the 7 Habits, to build character and competence and to restore trustworthiness and trust in our lives, in the lives of our families, our organizations. Trust and trustworthiness really are the basis of personal and interpersonal leadership. It's the foundation of all true effectiveness. 중심의 사고에 있어서 효과적인 삶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본적인 원칙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원칙을 배워서 자신의 기본적인 성품과 결합해 갈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성공과 지속적인 행복을 성취하고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행복과 성공의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경의 잠언에 보니까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인생의 문제들이 이에서 비롯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인생의 모든 문제가 마음에서 발생함으로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스티븐 코비는 성품을 이야기하면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속에서는 원칙이 있다라는 겁니다. 원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농사란 자연의 법칙에 따르게 됩니다. 반드시 노력이 들어가야 하고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씨를 뿌린 만큼만 거둘 수 있고 지름길이란 절대로 없다라는 겁니다. 원칙. 여러분에게는 어떤 원칙이 있나요? 알게 모르게 습관 속에 숨어있는 원칙들. 아니, 그 습관을 더 지속시키고 그 습관을 더 성숙시키는 아니, 그 습관을 더 습관되게 만드는 원칙들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스티븐 코비가 말하는 이 습관과 원칙에 대한 When we get into the 7 Habits material, we have to realize that it is all based upon principles, upon natural laws. That is why we are presenting this foundational material first. We need to understand the concept of a principle and the concept of a paradigm, and also how to define effectiveness. Then we'll look at the 7 habits. I suggest that principles are not only natural laws, objective, factual, external to ourselves. I suggest they are also self-evident. How would we know that? We have found
that if you can get enough people interacting freely and synergistically who are informed, all the value systems are the same. We find that regardless of one's background, religion, culture, nationality, race, gender, regardless of the level in the organization, regardless of the industry or the profession, the same underlying values are universal. They represent what we could call principles. There is consensus that surrounds them, such as integrity, service, contribution,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people, kindness, how you treat people, dignity, fairness. These are universals. Every one of the habits represents a principle, a fundamental natural law that is self-evident. Now, let me just give an illustration of the difference between a social value and principles. It was a dark and stormy night. Captain, wake up! What is it? Sorry to awaken you, sir, but we have a serious problem. And we've tried to solve it and can't. What's the problem? There's a ship in our sea lane about 20 miles away that refuses to move. Well, what do you mean they refuse? Just tell them to move. We have, sir. That's the problem. They won't respond. I'll tell them. The signal goes out. Move starboard 20 degrees. The signal comes back. Move starboard 20 degrees yourself. What arrogance. Who is this guy? He doesn't know who I am. Let him know a captain is giving the command. The signal goes out. This is Captain Horatio Hornblower, the 16th. Move starboard 20 degrees at once. The signal comes back. This is Seaman Carl Jones, the 3rd. Move starboard 20 degrees at once yourself. This is a command. A seaman commanding me, a captain. I can't believe this. What is going on? Let them know who I am. We're a battleship. We could just blow them out. The signal goes out. This is the mighty Missouri, flagship of the 7th Fleet. Signal returns. This is the lighthouse. You see, lighthouses are like principles. We don't break them. We break ourselves against them. This is why humility is the mother of all other virtues. Openness, teachability, humility, awareness of external realities. If you can cultivate that and apply it with other people, you'll change the whole nature of the culture. It'll become a principle-centered culture, not one driven by social values. I had a friend of mine who said, our company is value-driven. I said, every company is value-driven. Hitler was value-driven. The question is, are the values in alignment with principles? That is a humbling question. Are my values and my habits in alignment with principles, with natural laws? Now, when principles and values are aligned, then you could use the words interchangeably. You could call it values or principles. It would make no difference. So you don't want to get hung up semantically on the difference. But if they are not aligned, then it's better to see what the principle is and what the established value is, and then work here to align it.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은 인생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살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 원칙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습관은 기본적이고 1차적인 거예요. 이것은 지속적인 행복과 성공의 근거가 되는 올바른 원칙의 내면화를
의미하는데요. 바로 이 7가지 습관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패러다임이 무엇인지 알고 어떻게 하면 그 패러다임을 전환시킬 수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내적 성품, 외적 성격.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때 이 보는 눈은 이 눈으로 보는 뜻이 아니라 지각하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의미에서 세상을 보는 눈을 말하는 거예요. 패러다임이란 어떤 것 자체가 아니라 그것에 관한 의견이나 해석, 모양을 나타내는 모델이라는 겁니다. 바로 습관은 원칙이 있어야 하고요. 이 원칙을 중심으로 한 보는 눈, 바로 패러다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패러다임의 전환. 오늘 여기에 대해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이 패러다임에 대한 얘기를 오늘 2가지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패러다임을 통해서 보는 눈, 시각, 초점 이러한 것들이 어떤 것인지 한번 같이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2가지 그림 여러분들이 보면서 2가지 그림을 비교하면서 한번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나름대로 적어 보시고요. 그리고 2가지 그림이 하나예요. 그런데 나는 2개로 보이는지 하나로 보이는지 그리고 그 그림이 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이 오늘의 과제로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대로 보여지는 그대로 기록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여러분들이 제출한 것을 가지고 같이 나누면서 다음 시간에 패러다임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패러다임을 통한 효과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효과성에 대한 부분을 또 다음 시간에는 깊이 있게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패러다임의 전환, 어떻게 바뀌는지 여러분들 성공과 실패에 대한 기준, 근거는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성공의 근거를 어디다 둡니까? 실패에 대한 근거를 어디다 둡니까? 성공과 실패에 대한 이 기준,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을 한번 패러다임과 연결시켜 보자라는 거예요. 우리 2가지 그림을 제가 보여드릴 때 아마 굉장한 차이와 또 생각들을 엿볼 수 있는 그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2가지 그림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기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2가지 그림을 통해서 한 여자를 보았습니까? 그녀의 나이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겼어요? 무슨 옷을 입고 있던가요? 어떤 일을 하는 여자처럼 보였어요? 교재에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써놓았는데 여러분들 교재를 통해서 답을 적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본 그대로 느낀 그대로 한번 적어보고 제출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관점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패러다임은 우리는 사물을 볼 때 있는 그대로를 본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객관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에 영향을 받고 있는 조건화된 자신의 주관적 입장에서 본다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 자기가 지각하고 느낀 그것을 자신의 패러다임으로 기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하여 이 토마스 쿤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말하는데요.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것은 그것이 긍정적인 방향으로든 부정적인 방향으로든 혹은 일시적이든 점진적인 것이든 우리가 세상을 보는 시각을 한 가지 방식에서 다른 방식으로 바꿔놓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환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으며 그로 인해 큰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는 패러다임은 옳든 그르든 우리의 태도와 행동의 원천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대인관계의 근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패러다임을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느냐, 어떤 사고냐, 어떤 영향 속에서 있느냐, 이것은 이 패러다임을 정하는 여러 가지 영향의 요소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이 패러다임을 통한 효과성을 또 말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우리 영상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더 짚어가면서 이 강의를 I'm delighted to welcome each of you to the 7 Habits of Highly Effective People. I believe that your involvement with this material can be one of the most exciting learning experiences of your life. The essential purpose of the 7 Habits of Highly Effective People is to learn how to lead your life in a truly effective way. To describe what the 7 Habits material is, let me share with you what it is not. It is not a quick fix program. It is not a program of the month. It is a process of personal and interpersonal growth and development that will require not only your continuing best efforts, but also your patience. As we all know, real growth and development cannot take place overnight. You must pay the price over an extended period of time to reap the benefits of these habits. Implementing the 7 habits will be an upward personal climb like a journey up a steep mountain. It won't be easy. It will be a challenge. As you ascend the mountain, so to speak, with this 7 habits material, you'll become acutely aware of the loose gravel, the loose rocks in your life. You may slip occasionally, maybe even fall back a time or two. You will feel the gravity pull of old habits working against you. But I'll assure you, as you continue in your climb and endure in your efforts, you will begin to feel a level of exhilaration and of attaining entirely new heights in your life, higher and higher levels of effectiveness. By applying this effort, you can expect to increase your capacity to achieve your personal and professional goals and to develop better working relationships with your associates and all of your loved ones. In short, you can expect to become more effective. Let me suggest that the best way to get the most out of the 7 habits is to be very open-minded, to be open to self-discovery. Participate, really get involved. Look for ways to apply and to implement these habits in your life. You see, our habits form our character. You may have heard the quote, sow a thought, reap an action. Sow an action, reap a habit. Sow a habit, reap a character. Sow a character, reap a destiny. For our purposes, we will define a habit as the intersection
of knowledge, skill, and desire. You see, knowledge is the theoretical component. That is the what to do and the why to do it. Skill is the practical side of how to do it. And desire is the motivation side, the want to do it. In order to make something a habit in our lives, we literally must have all three components. Habits are powerful factors in our lives. They constantly express our character. They determine the level of our effectiveness or our ineffectiveness. In the words of an English poet, we first make our habits, then our habits make us. The 7 habits are simply common sense organized. But remember, what is common sense is not always common practice. So I encourage you to make the investment, put forth the time and effort. Focus on the kinds of changes you can make consistently and over time to develop these habits. 어느 뉴욕의 지하철 안입니다. 지하철 탄 사람들은 모두가 조용히 앉아서 신문을 읽거나 생각에 잠겨 있거나 눈을 감고 쉬고 있었어요. 전체적으로 매우 조용하고 평화스러운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한 중년 남자와 그 아이들이 전철에 올라타면서 전철 내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이들이 마구 떠들며 제멋대로 낯뛰는 거예요. 그 중년 남자는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두 눈을 감은 채 그런 상황에 대해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거예요. 아이들은 마구 뛰어다니면서 소리를 질러대고 물건을 집어 던지고 심지어는 어떤 승객이 보고 있는 신문을 획 낚고 채기까지 하는 거예요. 여간 신경이 거슬리는 게 아니라 이 아빠는 죽은 듯 앉아 있기만 하는 거예요. 화를 내지 않고는 견딜 수 어려운 상황이겠죠. 이 남자가 자기 아이들이 저렇게 날뛰는데도 무신경하고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않고 전혀 책임감을 느끼지 않고 있다라는 것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모든 승객이 짜증을 내고 있는 것은 쉽게 발견할 수 있겠죠. 마침내 참을 수 없어서 이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아이들이 저렇게 많은 승객들에게 폐를 끼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이들을 좀 조용하게 할 수 없겠습니까? 그제야 이 남자는 마치 상황을 처음으로 인식한 것처럼 눈을 약간 뜨면서 이렇게 힘없이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뭔가 해봐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은 지금 막 병원에서 오는 길인데 1시간 전에 저 아이들의 엄마가 죽었습니다. 저는 앞이 캄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아이들 역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 순간에 이 이야기를 들은 나의 마음은 어떠했는지 상상할 수 있습니까? 내 패러다임이 한순간에 바뀌었습니다. 갑자기 상황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고 그 때문에 다르게 생각하고 느끼게 되었고 다르게 행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나의 짜증은 사라졌고 화가 나는 내 자신의 태도나 행동을 어떻게 다스릴까 걱정할 필요도 없게 된 거예요. 내 마음은 온통 이 사람이 가진 고통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동정심과 측은한 느낌이 자연스럽게 넘쳐났고요. 부인이 돌아가셨다고요. 저는 안 됐습니다.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할 말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패러다임이에요. 패러다임이란 성품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패러다임이야말로 우리가 세상을 보는 렌즈가 된다는 거예요. 패러다임의 전환이 갖는 힘은 그 전환이 즉각적이든 점진적이든 신중하든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원동력이 된다는 겁니다. 앞에서 본 영상에서 한 재밌는 예화가 있었죠. 등대 이야기. 군함과 등대 이야기. 원칙은 등대와 같습니다. 파괴될 수 없는 자연 법칙이에요. 원칙은 어디에나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본 진리예요. 원칙은 영구불변의 가치를 갖는 인간 행동의 지침이고 기본적인 거예요. 근본적인 거예요. 바로 이 원칙 속에서 일어나는 원칙 중심의 패러다임의 전환. 이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사고의 새로운 차원의 이 개인적인 효과성과 대인관계의 효과성을 달성하기 위하여 원칙을 중심으로 성품의 근본을 두면서 내면으로부터 시작하여 외부로 향하는 접근법을 효과성에 대하여 좀 더 깊게 나누고자 하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다음 시간에 좀 더 깊이 있게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패러다임 어떤 시간이 되었나요? 어떻게 바뀌는지 여러분 패러다임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제 기억하시나요? 두 가지 그림 여러분들 보여지는 그대로 또 여러분들의 한번 상상을 한번 펼쳐보기도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기록하고 A4 한 장의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교재에 있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적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느껴지고 보여지고 생각되어지는 그대로 한번 패러다임에 초점을 맞추어서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 보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기록해 보시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두 가지 그림 속에서 여러분들이 발견한 것, 바로 패러다임의 전환이죠. 여러분들의 패러다임이 전환된 결과를 여러분들이 한번 기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 기록할 때 정말 난 잘 모르겠다. 그러면 한번 교재를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리하는 것도 결론적인 부분에서 여러분들의 좀 과제가 쉬운 힘의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습관은 인식, 기량, 욕구의 혼합체로 정의하기도 합니다. 인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왜 하는지에 대한 이론적 패러다임입니다. 기량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즉 방법을 말하고요. 욕구라는 것은 하고 싶어 하는 것, 동기를 말합니다.
우리의 품성은 근본적으로 습관의 복합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의 씨앗을 뿌리면 행동의 열매를 얻게 되고, 행동의 씨앗을 뿌리면 습관의 열매를 얻게 됩니다. 습관의 씨앗은 성품을 얻게 하고, 성품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이처럼 습관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요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습관이야말로 일관성 있게 주로 무의식적인 유형으로 날마다 끊임없이 우리의 품성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인생을 영유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짓기 때문이에요. 위대한 교육자 호레이스만은 이렇게 말했어요. 습관은 밧줄과 같은 것이다. 우리는 습관이란 밧줄을 매일 짜고 있다. 이렇게 짜인 습관은 절대로 파손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습관은 응급처치식으로 짧은 시간에 형성되고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습관은 거대한 중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습관 속에서 성숙의 영속성을 가지면서 그 내적 성품이 만들어지고 그 내적 성품의 영향 속에 신뢰성이라는 것을 가지게 되고 그 속에서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원칙. 그리고 그 원칙 속에서 우리는 패러다임을 생각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강의의 핵심의 요지였고요. 그래서 이 패러다임의 전환 속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효과성에 대하여 더 깊이 있게 다음 시간에 함께 강의를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또 영상으로 함께 또 강의를 마치게 되는데요. 빨리 우리 코로나19가 소멸이 되고 정리가 되어서 여러분들과 오프라인 속에서 만나서 함께 이런 귀중한 시간들을 갖기를 원하는데 자꾸만 지연되는 것 같으네요. 하지만 이 영상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출하는 과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또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들과 저는 계속해서 이렇게 커뮤니티 소통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또 행복하시고 여러분들의 성공을 향해서 여러분 어떤 습관을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원칙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내적인 성품을 만들어 가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보는 눈, 시각, 여러분들의 패러다임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서 효과성의 궁극적인 최대 가치를 끌어올리기를 원하는데요. 연이어서 우리 다음 주 시간에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라면서 우리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